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지난 8월 8일에 내놓은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 서초구 반포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그 주관 하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공급 대책이라는 게 딱히 그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서울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투자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또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집을 사지 않고 관망하던 수요가 좀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강남 상부나 마영선 같은 핵심지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강북 지역까지도 주택의 매수세가 좀 회복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이 이 매수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 정책들 살펴보고 좀 대비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8일 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전체를 다 이제 짚어보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건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계획 간의 통합 처리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실제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까지 한 번에 하겠다. 이게 실제적으로 신설통합기획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착공과 준공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공급, 특히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에 조금 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동의 여건이 75%였는데 이게 70%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고 동별로 2분의 1을 3분의 1까지만 동의해도 된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를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동안에 또 이제 추진위 구성 동의안만 실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간주를 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위반 요청이라든가 정비계획 위반 제한 등까지 동의가 된다면 이것도 현재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먼저 충족시켰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만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말로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절차들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물량들이 확보가 된다면 더욱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정비사업 지역의 또 용적률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일기 신도시가 그 용적률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최대 용적률까지 높여주는 부분이 이번에 진행되는 거고요. 거기에 법적 상한 기준에 추가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추가 용적률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역세권 같은 경우,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법정 상한에 1.2배까지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결론적으로는 3종 주거 지역이 360%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법적 상한에 1.3배까지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390%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합원,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량 확보가 많이 되게 되면 그만큼 실제적으로 어느 사업 소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세권 정비 사업이 아닌 일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법적 상한까지 추가 허용되는 부분이 현재 3종 같은 경우가 300%까지입니다. 이 300%까지를 현재 개선을 해서 실제적으로 1.1배, 그러니까 330%까지 허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여기에 또 기부 채납이라든 공공공지, 공개공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간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노후계획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아웃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2만 6천 가구 플러스 알파 규모로 금년 11월이면 올해죠. 현재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을 한다. 선도지구는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2만 6천 가구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규모로 실제적으로 2025년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 계획을 신속 수립하게끔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이게 가칭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통해서 이거 특례법이거든요. 뭐 이게 과연 어떻게 통과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요. 정비사업 속도로 제고를 위해서 규제 사항들은 일기 신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겠다. 규제 사항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노후화된 계획도시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조금 더 정비가 되고 그만큼 많은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초 인허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26년도에 최초 인허가를 받기 위해 조건을 만들고 29년까지 인허가를 8만 8천 가구 정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계획 도시가 많거든요. 이런 도시들을 다시 한번 8만 8천 가구 정도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고 착공을 4만 6천 가구로 하겠다. 이게 2029년도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5년 후에는 4만 6천 가구 정도가 착공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 내용이겠죠. 그러면 2030년, 33년도 정도, 32년, 33년 정도 되면 입주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35년까지 일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서 수도권에 총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큰 틀로 잡힌 겁니다.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계획 도시를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고 어떻게 개발할 거라는 데서 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거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특례법이 어떻게 통과가 될 거냐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특례, 실제적으로 특례 적용 개발사업자 중과세 완화 같이 포함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현재 10년짜리 하나밖에 없죠. 이제 단기 임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한 채만 가지고도 실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되 거기에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4년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없어졌고요. 그게 이제 6년짜리 새롭게 도입을 해서 물론 여기에는 아파트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연립 다세대 다가구 빌라 이런 것들만 해당되는 거고요. 소형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 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현재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감면이 되고요. 면제가 되고요. 60에서 85평방미터 같은 경우 50%, 지금 현재 최대 85%까지는 현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죠. 분양가가 2억이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도 12월 달까지 3년 정도 또 연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올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더욱더 많이 실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진다는 얘기겠죠. 신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신규로 취득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40평방미터 이하는 면제고요. 40에서 60평방미터 75%, 60에서 85평방미터 50% 감면, 이렇게 재산세가 감면되는 효과도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이걸 현재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2027년도까지. 또 건설형 등록임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재 70%까지인데 10년 보유하고 현재 등록을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 20%밖에 현재 감면 혜택이 없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대까지 이것도 2027년도까지 연장한다. 그러니까 현재 3가지 정도로 2027년도 3년 정도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그 등록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주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재 소규모로 소규모로 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소형 주택 공급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주택 신축 판매업자 취득세 중과 배제를 요건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멸실 후에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그러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구입한 목적이 신축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분양을 목적이겠죠. 그런 것들이 1년 내 멸실을 하고 3년 내 신축 및 매각을 한 요건이었지만 이거를 1년 내 멸실만 하면 되고 3년 내 신축을 하되 5년 안에 매각 처분을 해라.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조건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개발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장 큰 거는요. 실제적으로 취득세율이었습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12%를 냈어야 됐거든요.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이걸 일반 세율로 해서 1에서 3%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관련된 이것도 세법이겠죠. 이건 조세에 관련된 세법이 또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8만 가구 정도로 서울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8만 가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당초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2만 가구 정도 그린벨트를 통해서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4배가 늘어난 거고요. 2024년도에 5만 호를 현재 발표를 하고 올해 내년에는 3만 호를 추가로 발표를 하는데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녹색 부분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은평부터 강북, 도봉, 노원부터 이쪽 자락은 산악형 지형이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자연환경 보전구역도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역, 양천, 구로 이쪽 지역에 있는 부분은 현재 비행고도 제한구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항 때문에라도 이거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서울 지역 중에서 가장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서초입니다. 서초가 현재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와 강남권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개발 용이하죠. 거의 평지다 보니까 또 입지가 훌륭하다 보니 또 개발에 어떤 그 기대이익도 많고요. 수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서초 강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초 강남 쪽으로 많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이 해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불보듯 뻔하게 투기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 권리산정 기준부터 입주권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또 추가적인 규제책도 마련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향후 6년간의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더욱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 선호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 가구로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거기에는 신규 택지 말씀드린 대로 8만 가구가 그린벨트, 거기에 토지 효율성 제고하는 현재 수도권에 2만 가구 추가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신축 매입, 수도권 위주로 봤을 때 11만 호에서 매입을 위주로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미분양이라든가 조금 더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물건들을 취득을 한 후에 임대로 다 돌리겠다. 임대주택으로. 무제한 신축 매입, 서울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신축을 매입을 해서 입주까지 가능할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지역에 21만 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 신규 택지는 말씀드린 대로 8만 가구가 그린벨트, 토지 효율성 제고하면서 2만 가구, 신축 매입을 통해서 11만 가구 이렇게 해서 총 42만 7천 가구 정도를 현재 향후 6년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그 재정비 사업들,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지역들에 21만 7천 가구 정도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정비 사업 서울 지역에 13만 가구 정도를 조기 착공을 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요. 서울 지역은 일기 신도시에는 한 4만 6천 가구, 그다음 매입을 확약을 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3만 6천 가구 정도로 조기 착공하는 게 내년입니다. 이게 그리고 선분양 전환, 선분양 후임대 같은 경우도 한 5천 가구 정도 조기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합쳤을 때 수도권 지역에만 21만 7천 가구. 정비 사업을 통해서 13만 가구, 일기 신도시를 통해서 4만 6천 가구, 매입 확약을 통해서 3만 6천 가구, 선분양 전환을 통해서 한 5천 가구.
가구. 이렇게 해서 46만 7천 가구, 약 한 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재정비 관련된 법도 바꿔야 특례법으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이것도 현재 확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또 기간을 또 거쳐야 될 상황들이 되고요. 세금에 관련된 취득세 관련된 부분도 세금을 또 세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슬기롭게 이게 극복이 되면서 서울 지역의 공급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서울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더 가라앉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간소화, 또 비아파트인 빌라 시장의 활성화 등 정부의 공급 대책들 좀 살펴봤고요. 이런 정책들을 좀 보고 발빠르게 지역을 선점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에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분석이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적 2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대규모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예상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토지 매입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려고 규제를 묶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조건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실제적으로 요즘에 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내가 언제 취득을 했느냐 그것 따라서 실제적으로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약을 두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마 투자하기가 용이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뛰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테지만 전화라든가 문자 또는 현재 상담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체형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자, 양재동 일대에는 R&D 혁신 거점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들이 있어서 오피스나 상가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양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에 GTX C 노선이 확정된 노선에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서초YC 인근에 있는 현재 유부지를 통해서 지상 공간은 현재 공원이라든가 주거 상업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의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아래쪽에는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 큰 부지를 통해서 양재 현재 서초 우면 R&C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죠. 여기는 현재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육성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 강남들을 중심으로 서초와 강남을 딱 연결한 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에 또 권역 자체가 워낙 좋고요. 또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지 가격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말씀드린 대로 약 5,100세대 정도 되는 현재 우성과 무지개는 이미 다 끝났고요. 재건축이.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죠. 신동아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실제 그 주변에는 현재 시세가 월등히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테고요. 삼성 서초 사옥이라든가 롯데타운 아직 개발이 덜 된 롯데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면서 이 주변이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권역 자체가 워낙 좋죠.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각종 보험사,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밀집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사실상 줄을 서서 식사를 해야 될 상황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권역 자체가 워낙 좋죠. 강남역과 또 현재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화성 구간이 현재 개통이 되면서 그 주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실제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지역 간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를 끼고 있는 양 옆에 도로가 지역 간의 교통도 원활하게 될 테고
공원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주거와 상업시설도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재, 특히 서초와 반포IC 구간이 주거 상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설명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A 노선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수도 삼성까지는 이미 개통이 된 상태고 거기에 삼성부터 현재 킨텍스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A 노선이죠. 공사가 굉장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C 노선이 현재 의정부 후령부터 해서 군포 금정까지가 1차 구간입니다. 1차 구간에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역 그러면서 이 부분 서초구청사까지 복합 개발을 하면서 이 주변이 입체 복합 타운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철역에서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를 볼 수 있는 여건이고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죠. 도시혁신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양재역 4개 군으로 개발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서초구청사 복합청사로 개발되면서 복합환승센터라든가 건물 또 역사 GTX 복합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내 체육시설, 북한 문화예술시설이라든가 쇼핑 판매점, 영화관, 오피스텔 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합 단지가 이루어진다.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초권역에 있는 가장 큰 개발되는 면적, KT, LG, 삼성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 밀집 지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범위가 워낙 크고요. 지식 기반 상생 권역부터 해서 그 주변이 워낙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투자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불과 50초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또 개발 호재라든가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 거기에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능한 현재 한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닿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출입구가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내가 운영하고 임대를 놔도 된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상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초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가깝기 때문에 서울의 진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인근의 버스 정류장으로 인천이나 경기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편리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관공서를 좀 살펴보시면 서초구청이나 행정법원, 가정법원, 국립외교원을 비롯해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도 체크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분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로 다양하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상이합니다. 비즈니스 인프라가 풍부한 테헤란로와 한 블럭 차이 입지여서 직조 근접이 수월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논현동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차병원과 연결된 그 라인은 언주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주역에서 도보의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 또 현재 왼쪽으로 봤을 때 반포IC,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수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거기에는 2호선 라인의 역삼역, 강남역, 또 신논현역이라든가 또 논현역부터 학동역까지 7호선, 9호선, 2호선이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현재 9개 전철역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지역이죠. 앞으로도 굉장히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전철역에서 불과 세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또 상업시설과 유통시설들, 또 현재 이 주변에 먹거리 시장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백화점, 면세점부터 지하 쇼핑몰 이 주변이 젊은 세대로 흘러 넘치는 지역이죠. 도보로 강남역이나 배우상권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또 도보로 영동시장 주변으로 봤을 때 먹거리 시장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 역세권 주변으로 봤을 때 역세권 주변은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묶여 있는데요.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용적률 상향, 종 변경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주거 지역도 가격도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차병원 의료 특구로 현재 지정이 되면서 현재 불과 몇 년 사이에 신축 건물들 특히 빌딩들이면서 업무 특히 이제 의료 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섭니다. 의료 관련 업체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관광객보다 의료 관광 들어오는 사람들 수요들 관광 호텔까지도 현재 연결되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강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개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묶여 있는 것만 봐도 송파, 탄천, 강남, 영동대로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가 단순하게 현재 본사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호텔 컨벤션이라든가 현재 아트월, 판매 전시, 컨벤션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어떤 기타 어떤 업무 활성화직으로 이제 그만큼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될 수밖에 없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5개 구로 나누어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에 연결됩니다. 역사문화 체험이라든가 현재 스포츠, 컨벤션 전시, 호텔 쇼핑이라든가 국제 업무, 현재 지식 기반 업무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현재 지나가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지입니다.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 수밖에 없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현대차와 무역센터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영동대로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지역 3분의 초역세권 평지 입지고요. 투룸과 쓰리룸입니다. 쓰리룸 같은 경우는 방이 현재 실제적으로 위에 복층까지 연결되지만 복층에 화장실과 냉난방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2개 갖췄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한 수백 평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높습니다.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고 가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렴하죠. 전세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투자 금액이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된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 3천에 월 120에서 140. 대출 금액을 1억 6천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 잡게 되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소요되는이고요. 3룸이면서 화장실 2개를 갖춘 냉난방 되는 실제 이런 조건의 다세대 주택은 없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피스 빌딩 숲이 모인 테헤란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해서 주거 단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강남구 논현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8월 8일 부동산 대책 발표 나고 나서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혼재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빌라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거주, 이제 비아파트형 거주 주택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서울 내에서도 뭐 그렇다고 뭐 함부로 막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자, 한 주택을 바로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선별해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향후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다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통장대로 활용하고, 자, 그리고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아파트로 변화를 기대를 해보면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진짜 옥석을 가려서 투자 한번 나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처로서는 역시나 서울 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들 중에서 과연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을 좀 살펴보면요. 비아파트 주택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지역 어떤 곳인지 첫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호선 신분당선 신논현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1제곱미터이고요. 지역의 시세 6억 8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선입니다. 자, 이곳은 신논현역 이외에도 도보로 강남역이나 논현역도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호선, 7호선, 급행 9호선은 물론이고 신분당선까지 만나볼 수가 있고요. 슬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도를 보니까 자,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그리고 9호선, 7호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분당선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3호선까지 거기에다가 신분당선 지나가니까 자, 정말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입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중심, 특히나 이 강남대로 중심으로 해서 강남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반포동과 이 논현동 지역이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자, 조금만 걸어 나가면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상업 시설들과 편의 시설들 모두 이용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남은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동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와 자, 바로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교통망들, 인프라 시설들 모두 편하게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과 수많은 버스 노선들 모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이라든가 삼성동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신사, 압구정, 청담 일대의 다양한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들 모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2호선 등 수많은 노선들을 이용해서 서울 어디든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요즘에는 뭐 맞벌이가 기본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강남대로와 봉은사로 등 다양한 도로를 통해서 자, 이 분당 이제 서울 삼성동 지역까지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선릉역이죠. 자, 분당선과 바로 지하철 2호선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입지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사 상당히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앞으로 이 지역들 더욱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반포동에서 출퇴근이 굉장히 편하다. 지하철 통해서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의 대해 접근성, 그리고 교통망 등 다양한 편의 시설들 모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개발 호재들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반포동 지역이 되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상 공간은 자, 공원과 다양한 업무 시설들, 편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호재 권역이다. 직접적인 호재가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안 공사가 진행될 때 동안은 시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미래의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자, 길 건너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자이입니다. 자, 반포자이와 지금은 현재 이 반포자이를 올려다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만 향후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무엇보다도 재개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반포자이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로 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신사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용산입니다. 그러면 자,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에 있는 대형 업무 시설들 걸어서도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것과 함께 신분당선 완공이 될 경우에는 용산에 있는 업무 시설들과 편의 시설들 모두 이용이 가능해진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죠? 자, 바로 강남과 용산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곳만큼 그 영향을, 그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등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강남의 위상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과 함께 GTX 2개 노선이 이곳 삼성동으로 들어올 예정이니까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런 개발 사업들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등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향후 10년 동안은 집값의 하락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곳들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계산을 하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개발 호재들과 함께 오늘 말씀드렸었던 지역입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약 9개의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현재 연번부여를 받은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상업지역이 껴있는 라인들이나 마을 안쪽에 단독주택들이 좀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노후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만한 곳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곳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면서 실제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던 곳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입지적으로 상업시설들을 끼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고요. 신축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는 그곳 위에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다라는 점 실제로 눈으로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곳 앞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초고층, 뭐 초대형 그런 아파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2개 동 또는 3개 동 정도로 작더라도 내실 있는 아파트가 된다라면 바로 길 건너편에 반포자이가 보이죠. 자, 반포자이만큼의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격의 약 80%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 미래 가치 보고 저는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반포 1동 내에 계속적으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곳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비대위가 형성이 되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시면은 그 월세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나오는 그러한 곳들이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가 되고 그리고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곳 그렇게까지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내 높은 노후도 및 상권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할 때 상당히 조금 편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이다. 서초구 뭐 반포자이라든가 서초동 일대 고가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가격 올라가는 모습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고가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 편하게 이용 가능하면서 수많은 광역버스 노선까지도 편하게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자, 높아지는 무화주택, 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자, 이걸 보고 저는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주변 시세 같은 경우 6억 8천에서 7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빌라왕 사건 터지면서부터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자, 재밌는 거는 월세가 정말 잘 나온다는 거죠. 자,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월세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니까 아마 전세 놓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향후 노후 자금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역의 좀 아파트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반포동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부촌 지역으로 좀 이미 이름이 난 곳이죠. 보시는 것처럼 뭐 이름난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리딩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는 물론이고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인근의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백화점 등등 생활 필수 시설도 인접하다는 점 체크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청량리역 역세권은 GTX 2개 노선을 포함해서 무려 10개 노선이 새롭게 개통 그리고 연장이 되는 곳이죠. 청량리역을 기반으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 동부권의 신흥 대장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경이 좋지 않았었던 곳이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예전에 MT 갈 때 기차 타러 갈 때나 한 번씩 들렸었던 지역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졌습니다.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회사 본사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은 59층부터 65층대의 아파트들 계속 들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공간 혁신 개발 구역이라든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될지 큰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인프라가 붙는 그런 개발이라고 보신다라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것들이 그리고 안 좋았었던 것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곳입니다. 자, 정말 크게 라이징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건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충선 등 이런 노선들만 나와 있는데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노선들 앞으로 지나갈 곳이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용산역, 서울역보다도 더 많은 노선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 살펴보게 된다면요. 자, 바로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65층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고요. 그 인근에 노후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도 역시나 59층 아파트들 높이 들어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청량리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9구역 공공재개발 확정. 오늘 말씀드린 10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또 8구역이니까 주변 일대 정말 많은 앞으로 개발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14구역도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노후도가 조금 여기는 높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이곳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였습니다. 자, 이런 곳들 신축 아파트들 많이 들어섰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서울시립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절대 망하지 않을 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든든하게 이런 대학교 시설들과 청량역 위쪽으로 있는 다양한 상업 시설들 그리고 업무 시설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셔도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10구역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지 예상을 해보고 투자에 나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노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예전에 추진했었던 10구역에 대한 모양인데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주변도 같이 껴서 19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더 넓은 범위로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노후도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건축 행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자, 신축 빌라들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제로 거래 행위 제한까지도 걸려 있었던 지역이 얼마 전에 풀렸던 만큼 이제 개발에 반대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면 받고 팔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개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울시립대 사거리 이곳에 향후 면목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역이 하나 생길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위치에서 바로 집 앞이 되겠습니다. 도보 1분 정도 거리 생각해 보면 될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곳에 역이 들어서는 개발이 확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플랫폼에서 약 250m까지 사업을 서울시에서 이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약 300m까지도 넓혀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지역들 좀 큰 이제 개발을 기대를 해보고 저는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월세도 괜찮고 직장인들의 수요,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전세도 나쁘지 않게 꾸준하게 잘 맞춰지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 놓고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많은 노선들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나중에는 더 많이 지나갈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많은 노선들 그리고 GTX 등 SRT까지 수많은 노선들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놓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목선 같은 경우는 예타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립대역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민자 사업 아닌 재정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빠른 개발 예상을 해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TX입니다. 우리나라에서 GTX 더블 역세권인 곳이 딱 세 곳이 있죠.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이곳들 어떤 것들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주변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떤 거든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묶여 있었다가 이제 막 풀렸었던 지역입니다. 작년 연말에 풀리고 지금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 반대하시던 분들 많이 팔고 나가셨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신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세대 신축이 들어올 수가 없다. 쪼개기가 힘들다. 자, 실제로 이곳 토지 이용 계획 살펴보시게 된다면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으로 2022년 1월부터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뒤로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노후도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량리 4구역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롯데캐슬 R65인데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들 이곳에 실제로 방문하셔서 이게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청량리역인데요. 자, 방문하셔서 과연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제로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 잘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구역입니다. 자, 1층과 2층 단독주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고요. 자, 도로가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골목길 곳곳에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재난과 이런 악조건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자, 그리고 도로가 정말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구획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곳들은 사실은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아래쪽으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구획이 조금 똑바른 모습들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 자, 10구역과 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일부 8구역 같은 경우에 정말 이상한 모습들, 도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빠른 개발을 좀 기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 전농 10구역입니다. 지금도 전농 10구역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 일대 수많은 개발 호재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혐오시설과 노후시설이 65층, 초고층 아파트와 대단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 때문에 청량리 주변 일대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만큼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수요 많은 지역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5천에서 4억 7천, 4억 9천대까지 최근에는 5억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대를 생각해 봤을 때 2억 3천에서 2억 5천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뭐 월세를 놓으셔도 나쁘지 않게 잘 나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좀 저금리로 전세 가격이 낮습니다. 자, 그런 만큼 HUG 전세 대출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좀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이 청량역 일대를 좀 살펴보시면 강북의 마천루라고 불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현재 신설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달라진 상태이고 자연스럽게 이곳 전농동에도 개발 압력들이 미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초중고가 좀 근처에 신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학세권으로서의 또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뭐 근처 시립대나 경희대, 외대 등 우수 대학이 밀집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